아동문학 전문 비평지 창비 어린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20주년을 맞아 이번 여름에 나온 특집호는 우리 동화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아동문학 평론가 박숙경 선생님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을 평론하는 박숙경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아동문학 그리고 아동문화 전문 비평지인 창비 어린이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창비 어린이는 이 봄에 나온 기념호에서는 동시가 주제였는데 이번 여름호는 주제가 동화입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창비 어린이가 아주 커다랗게는 4개의 분야, 동시, 동화, 청소년 소설, 그림책 이렇게 1년 동안을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문학에 비해서 아동 문학은 연령대가 굉장히 또 다양하고 또 관심사에 따라서도 분야가 굉장히 폭 넓기 때문에 기념호라고 해서 딱 1년에 한 계절만 하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다.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이 뭔가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하는 것처럼 아동문학도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게 됐고 이번 여름에는 동화, 그중에서도 이제 이야기라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의 미래라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번에 특집 글도 직접 집필을 하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문학이 되는 과정에서 놓치게 된 것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네. 해주셨죠. 저는 동화를 이야기와 그리고 문학 혹은 책을 약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는 말에 기본하고 있고 문학은 글에 기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글이 돼서 책이 되면서 뭔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도 되었지만 또 그것이 10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책을 떠나서도 마음속에 남아서 그게 막 전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책에만 있게 되고 오히려 책을 위한 이야기가 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소비자로서 가게 되고 이야기를 짓고 만들고 전파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른 쪽으로 가는 그런 모순이 점점 심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의심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책에 갇혀버렸다. 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어린이들이 요즘 책, 특히 문학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화나 게임만큼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본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그럼 책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입소문을 낸다면은 또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도 있거든요. 해리포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도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모든 어른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해리포터를 아이들이 스스로 막 찾아오고 기다렸던 것처럼 아동문학도 뭐 희망이 없어졌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아동문학이 역시 또 책이랑 거의 동의어가 되다 보니 어른들은 내용보다도 책을 읽는 어린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재촉이 들어간다든지 뭐 교육이랑 자꾸 공부랑 연관이 되니까 이게 책을 읽는 재미난 동화책을 읽는 것이 쉬는 거나 노는 거가 되지가 않으니까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위하고 또 어린이가 소외되지 않는 아동문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린이를 소외시키려는 동화를 쓰시거나 만드시는 분, 또 좋은 동화를 권해주시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좋은 문학을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자꾸 어린이를 대변한다, 어른이 대변한다는 식이 자꾸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소비자가 되고 100년 전인 1923년 그때 방정환과 그의 동지들 시대만 봐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지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어린이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접하면 자기들끼리 막 연극을 하고 소문을 내고 그 어린이들이 또 금방 자라서
동화를 짓고 어린이 문화운동의 또 주역이 되고 이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의심할 나위가 없는 동지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린이들을 정말 동지로 여기고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여기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게 그런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만 네. 했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네.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함께 나아가는 좋은 동화 어떤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구조를 뭐 하루아침에 쉽게 깰 수는 없을 테고, 마침 이번 여름호에 그 과학 저술가이신 이지우 선생님께서 동화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20세기에는 인간이 모든 것보다 우위다, 뭐 혹은 나는 중요하다, 아니면 분야를 막 나눠 갖고 사고하던 그런 과학을 반성하면서 21세기에는 뭐 나와 모든 사물과 생명은 동등하다, 그리고 사물의 경계, 뭐 분야의 경계 이런 것들을 깨는 통합의 과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화야말로 원래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그거를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똥의 말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동화였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또 혹은 지금 동화책을 만들고 짓고 이러시는 어른들도 나는 뭐 작가고 너는 독자야, 이런 벽도 깨고, 그리고 마음으로라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런 사물, 뭐 생명, 그리고 나와 너, 타인과 나, 이런 경계를 깨고 모두 이제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을 갖고 또 부당한 것이 있으면은 함께 또 싸우려는 용기,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동화가 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동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챗 GPT 열풍이 아주 사회 전 분야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 아동 문학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를 만드는 AI가 굉장히 뭐 거의 눈앞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있고 또 두려움이나 또 공포에 가까운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 아동 문학에서도 모두 인식하고 있는데요. 일반 문학과 공통적으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아동 문학이라서 갖고 있는 어떤 희망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새로운 문명의 이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AI 박람회에서 어른들은 AI한테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명령적으로 나오는데, 아이들은 나는 누구누구야 넌 누구누구니 하고 되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AI와 대화를 하고 서로 같이 지식과 이야기 만드는 것, 즐거움을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은 AI를 변화시키겠죠. 그런 거니까 그런 어린이의 속성을 지금 아동문학을 창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린이 스스로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은 AI는 우리의 어떤 막 적이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공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100년 전 어린이 해방 선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야기의 네. 힘입니다. 미래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그러게 말씀 잘 말입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